OCI 티키타카가 코너가 신설이 됩니다. OCI 티키타카는 여러 주제를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 질문 드리고 전문가분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좀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99%는 기본 서비스 활용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사실입니다. EC2가 이제 비용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광범위한 서비스도 중요한데 필수적으로 이제 기본 서비스가 얼마나 잘 지원되고 운영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OCI 버전 곰돌스가 1년간 진행하다 보니 요즘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능 소개에 너무 치중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몇 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님, 그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특징이 뭔가요? 네, OCI가 처음 선보일 때 2세대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가 적용된 새로운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특성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세대 클라우드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제 생각에는 성능과 보안을 가장 큰 특성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내부 구조를 열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OCI의 첫 번째 미션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가시 업무를 클라우드에 전환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능과 보안 그리고 가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클라우드에서는 이 요구 조건을 부합하는 그런 환경이 없었던 거죠. 먼저 보안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용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보안에 신뢰가 무너지면 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보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VM이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실행이 되려면 VM이 실행되는 호스트에 하이퍼바이즈가 필요하죠. 일반 가상화라면 관리 노드와 통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이 호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는 규모가 다릅니다. 각종 서비스에 연결이 되려면 이 하이퍼바이즈에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제공사의 각종 코드와 고객사 테넌트가 사용하는 코드가 하나의 물리적인 호스트에서 혼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고객사와 제공사 서로 간의 보안상의 위협의 소지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성능 면에서도 호스트의 클라우드 관리에 관한 코드들이 많아질수록 하이퍼바이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VM에 할당한 코어를 온전하게 100%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OCI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장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특수한 장치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보안과 성능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곰돌이님, 다시 말해, 다른 컴퓨터 서비스를 볼 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성능과 보안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이죠. 처음 오픈할 때부터 레리 앨리슨이 OCI 인프라의 비용 경쟁에 대해서는 결코 뒤지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제 아직까지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쟁사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단일 유닛으로는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에서의 성능은 곧 가격이고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는 OCI가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OCI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벤더가 북미가 가장 저렴하고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벤더는 가용성에 대한 SLA를 각각 가지고 있죠.
OCI의 경우에는 이 가용성에 대한 SLA에 더해서 이 성능 SLA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성능이 특정 조건에 못 미칠 때는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격과 이런 SLA에 대한 것들 이런 게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그 VM 컴퓨트의 과금을 좀 줄이는 옵션들이 여러 있던데요. 비용 절감 기능들이 무엇이 있나요? 저 솔직히 지금 숙제가 EC2 과금 고지서 비용 줄이는 것도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네. 오늘도 소개된 서비스가 하나 있죠. 그 클라우드 어드바이저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버스터블 인스턴스가 추가된 내용을 베어메탈님이 아까 소개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 중인 패턴을 감지하고 이보다 효과적인 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권장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필요 이상으로 새는 과금을 옵션을 조정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스턴스 타입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여러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프리엠프블 캐패시티라고 해서 선점형 인스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터블 인스턴스입니다. 선점형 인스턴스는 일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비해서 비용이 50%만 가금이 됩니다. 일반 인스턴스와 성능이나 모든 기능 면에서 똑같이 동작이 되지만 용량 예약된 인스턴스가 요청을 하면 가용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뭐 언제 멈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선점형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면 절반으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터블 인스턴스인데요. 버스터블 VM은 CPU 사용량의 50% 또는 12.5%이 두 가지의 기준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50%를 선택하면은 일반 요금의 50%의 과금이 되고요. 12.5%를 설정하면 8분의 1만큼만 과금이 됩니다. 정해진 기준선까지의 성능은 보장이 되고요. 기준선 언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버스팅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점은 또 한 가지는 윈도우즈 라이센스 비용까지도 이 비율대로 과금이 할인이 된다라는 점이 있네요. 이 설정한 기준선이라는 것은 이 버스트 가능한 여부를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4시간 내 평균 사용량에서 이 기준선 이하를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크레딧이 발생하고 그 스파이크성 업무가 있을 때 100%까지 버스팅이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 이건 괜찮네요. 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그 베어메탈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은 것 같던데, 그 베어메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우리 채널 이름이 지금 곰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곰돌이고 베어메탈님은 그대로 그 이름대로 베어메탈을 쓰고 있듯이 이 최초에 지금 OCI가 출시될 때 OCI로 이름 붙이기 전에 BMCS라고 그 이름을 짓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약자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베어메탈 서비스를 타깃으로 개발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 IBM이라든지 렉스페이스라든지 몇몇 제공업체가 베어메탈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일종의 호스팅과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의 수준이었습니다. 베어메탈이 완전히 클라우드화 되려면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와 완전히 동일한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OCI는 베어메탈 서비스와 VM 서비스가 동일한 API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된 최초의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 성능과 보안의 관점에서 특성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특수한 장치가 사용이 됩니다. 이 특수한 장치는 베어메탈을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아빠곰님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할 때 쉐입이 X7 베이스다 또는 뭐 X9 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왜 다른 벤더 같은 경우는 이 서버가 벨 R710이다, H 프롤라이언트 뭐뭐 버전 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네네. OCI는 왜 X9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화이트 박스를 쓰지 않고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썬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엑사데이터와 같은 그런 머신은 X9, X7 이 기준으로 표준의 어떤 샤시 형태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자면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오라클이 이 비용을 많이 드는 형태를 고집하면서까지 클라우드에서까지 이 동일한 스탠다드를 가져가는지 그런 게 아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 서포트에 이미 많은 하드웨어의 특허라든지 펌웨어 레벨의 어떤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클라우드로 갔을 때도 그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즉시 사용될 수 있다면 굳이 화이트박스를 쓰고 다른 장치들을 쓰고 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겪기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구조지만 보다 안전하게 기존에 오라클이 사용했던 그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치를 쓰게 되는 거죠. 베어메탈을 오라클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성능인데요. 하이퍼바이저의 오버헤드는 어떤 클라우드 벤더, 어떤 가상화라도 오버헤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에 완전히 베어메탈의 성능, 레가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원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러한 베어메탈에 대한 장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노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라클이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크게 공을 들이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 하드웨어 본연의 퍼포먼스를 100%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레가시 업무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코어에 대한 산정, 이 사이징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하드웨어를 사용한 그대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OS라든지 커널 그리고 여러 스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은 베어메탈을 가져가면서 엔터프라이즈 업무에서 얻어지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곰돌이님, 이거 듣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서부터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더라도 별다른 그런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클라우드 만들 때부터 초기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클라우드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 컴퓨터 서비스 보면은 왜 CPU랑 뭐 메모리 같은 그 자원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쉐입이라고 그러죠. 이거 선택하는 것들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뭐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제가 OCI 그 컴퓨터 타입 하는 거 보면은 뭐 CPU나 아니면 뭐 메모리 같은 거 바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서 좋던데 이런 것들은 좀 장점 아닌가요? 예, 얼마 전부터 오라클은 이 플렉스블 쉐입이라고 하죠. CPU라든지 메모리를 원하는 크기만큼 가변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하죠. 보통은 클라우드에서 이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용어로 플레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의 리소스의 그릇들의 목록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작은 옵션이라도 그걸 다양성으로 해서 펼쳐 놓죠. 여러 개의 플레이버를 만들어 놔서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데 OCI의 경우에는 플렉스블 쉐입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 크기를 가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CPU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크게 복잡함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OCI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정해진 쉐입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쉐입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오늘 또 자세하게 한번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관련돼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서비스 개발도 해보고 운영 유지 보수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운영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관리가 편의적인 기능들이 많은 것들은 결국은 총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 도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지고 이런 업데이트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유익한 티키타카 시간 가져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질문 주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티키타카에 반영해서 다음번 티키타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